두 개의 아파트를 계속 갖고 가야 하는가, 아니면 하나를 팔고 가볍게 빌라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? 아, 그 부분이 궁금한 거네요. 그래도 젊은 나이에 29이라 그랬잖아요. 굉장히 자산가네요. 아파트가 세종에 아파트가 두 개 있으면 선생님 나이 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아,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삶이 뭐 나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산가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 세금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저도 찾아봤는데 5년 이내에 처분을 해야 된다고 들었어요. 양도세를 안 내려면. 양도세 중과를 아, 세대 합가에 의한 네. 비과세. 네네네. 비과세를 받으려면 작가님 책을 읽다 보면은 세금에 대한 게 제대로 설계하고 시작을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. 하나를 팔 계획이 좀 있는 거예요? 아내 명의인 거를 좀 팔겠다? 아니면 부모님 명의 거를 좀 팔겠다? 뭐 둘 중에 하나를 네, 둘 중에 팔겠다는 하나, 게 있는 거네? 비과세는 좀 챙겨야 되니까. 굳이 안 챙겨도 되는데 작가님 책 내용에 보면은 오래된 아파트라도 팔지 않고 기존 아파트를 월세를 주고 더 좋은 집으로 빌라에서 나온 수익을 가지고 이사를 하는 게 책을 열심히 읽었네요. 낫지 않을까 싶기도 해서 지금 팔아야 될지 안 팔아야 될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. 꼭 비과세 이런 부분을 떠나서 네네네. 두 개의 아파트를 계속 갖고 가야 하는가, 아니면 하나를 팔고 가볍게 빌라 투자를 하는 게 좋을까? 아, 그 부분이 궁금한 거네요. 네네. 그래도 젊은 나이에 29이라 그랬잖아요. 네. 굉장히 자산가네요. 아파트가 세종에 아파트가 두 개 있으면 선생님 나이 때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. 아, 훌륭한 청년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. 근데 삶이 뭐 나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자산가는 아닌 것 같아요. 아니, 이게 어쨌든 상대적인 네네네.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근데 20대 후반 또래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또래보다- 큰 자산가 아닌가라고 생각은 좀 들어요. 그렇게 선생님이 유리한 방향을 하나씩, 이게 뭐 좀 조심스러운 표현일 수도 있는데 남들보다 내가 나은 점에 대해서 자꾸 자기 합리화를 저는 하려고 노력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. 그러면서 약간의, 이게 좀 조심스러운 단어긴 한데 약간의 우월감을 취하는 것도 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. 재산에 있어서는 뒤지지 않는데 이제 또 역시 있는 사람들이 더 열심히 산다는 생각을 저는 항상 수업하면서 되게 많이 들거든요. 아파트가 두 채나 있는데 더 하려고. 근데 더 효율적으로 유리하게 어떻게 움직일까. 네네. 근데 둘 중에 하나를 판다는 거는 보통 부동산 하시는 분들은 세대학과에 의한 비과세 받는 게 당연히 똑똑한 방향이다라고 얘기할 것 같긴 해요. 네. 근데 저는 부동산에 대한 원칙이 팔지 않는다. 팔지 않는다라는 원칙이 조금 있어요. 그래서 저도 처음에 신혼집으로 했던 아파트도 저도 똑같은 상황이었거든요. 혼인신고하기 전에 그 아파트를 와이프 명의로 했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을 수 있었는데 팔지는 않았어. 나도 고민을 되게 많이 했죠. 그때 많이 올라가는 시점이었을 때여서 차익을 많이 거둘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팔지는 않았어요. 뭐 내가 팔지 않는다는 원칙이라고 무조건 뭐 따라갈 필요는 당연히 없는 거니까 그 방향부터 한번 정하고 가는 게 나는 맞을 것 같긴 하거든요. 선생님의 방향을 두 개를 갖고 가는 때의 대안도 분명히 있고 하나를 팔고 갔을 때의 대안도 분명히 있고 장점 단점이 분명히 있는 거니까 그거부터 먼저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은 그거마다 한번 따져보면 좋을 것 같아서. 선생님은 뭐가 나은 것 같아요? 고민을 뭐 많이 했을 거 아니야. 선생님도 그렇고 선생님 부모님하고도 상의를 많이 해. 선생님 또 어머님이랑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. 여론이 좀 어떤 것 같아? 어느 쪽으로 좀 기울고 있어요? 기울어져 있는 거는 이제 비과세 될 때 팔자는 그 여론이 좀 강하긴 한데 아, 좀 아까워? 어떤 파는 거를 주저한다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. 근데 파는 거를 사람들은 좋아하니까. 그리고 이거 흔치 않은 비과세의 기회인 거잖아요. 그래서 더 고민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. 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안 파는 게 더 낫지 않나. 좀 오래 갖고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선생님 아내분하고 선생님 엄마는 좀 다른 생각인가 보구나. 그쵸. 우연치 않게 선생님 첫 수업할 때 어머님도 좀 같이 오셔가지고 또 얘기를 좀 같이 나눴었잖아요. 네네네. 근데 어머님은 왠지 제 느낌에 그 파는 거를 좀 권장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. 네네. 근데 선생님은 또 좋은 기회니까 팔고 좀 가볍게 한 다음에 출발해도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, 내 생각엔 좀 그냥 갖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런 네, 생각인가 맞습니다. 봐요. 네네네. 네. 왜 그러냐면 요번에 이직한 회사 근처에서도 이제 거기가 외곽 지역이거든요. 기존에 있던 마을을 다 없고 산업단지로 개발하고 있고 이모 집이 여기 인천 검단 쪽인데 예전에 제가 많이 왔다 갔다 했었는데도 그때는 완전 외곽이었거든요. 근데 그렇죠. 최근에 가보니까 완전 개발이 거기 막 많이 돼가고 아파트가 있어가지고 엄청나잖아요. 그쪽에. 그래가지고 10년, 20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갖고 가는 게 낫지 않나 싶어가지고 저는 좀 안 파는 쪽으로
기본적으로. 부동산에 대해서 안 판다는 원칙을 정한 이유가 선생님도 이제 시작하는 단계니까 네. 저도 처음부터 그런 마음을 먹고 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순서가 선생님하고 좀 달라서 경험상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은 처음에 아파트 2개 하게 된 건데 저 같은 경우는 깨끗한 빌라도 아니고 오래된 빌라 그리고 반지하 빌라를 위주로 오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팔아야겠다라는 생각 자체를 할 수 없었던 거잖아요. 그러니까 선생님은 오히려 더 고민스러운 이유가 뭐냐면 2가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민스러운 것 같아요. 저 같은 경우는 2가지 중에 판다의 옵션을 취할 수가 없었잖아요. 그래서 나는 갖고 간다는 부분밖에 할 수 없었기 때문에 후회가 남을 가능성이 조금 덜 했던 것 같아요. 선생님은 2개 중에 내가 팔던 아니면 갖고 가던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혹시라도 약간 덜 득을 보는 행동을 할까라고 생각하거든요, 네, 결국에. 네.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그래서 고민해도- 고민스러운 거라고 네.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는 생각할 때 고민한다고 어차피 답이 안 나와요. 저질러야 돼요. 그렇죠. 네. 나는 순서가 오래된 빌라, 반지하 빌라를 하다 보니까 그리고 중간에 또 결혼을 해서 상대적으로 큰 덩치지 아파트를 사게 됐는데 내 나름대로 경험한 게 오래된 빌라들이 바뀌는 모습들 그리고 나아지고 있구나라는 모습들을 내 나름대로 좀 느낀 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. 그래서 신혼집으로 했던 아파트를 고민하다가 팔지 않기로 했거든요. 경솔한 행동이었는지 잘한 행동이었는지 사실 나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저는 항상 길게 바라보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왜 저는 그 아파트를 팔지 않기로 했냐면 그때 가격이 올라가고 있을 때니까 만약에 중간에 비과세로 팔고 나서 그때는 취득세 중과도 없었거든요. 그럼 팔고 나서 다른 아파트를 샀으면 잘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한 3, 4년 전 대비해서 지금을 바라봤을 때 혹시라도 잘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더 길게 놓고 10년이든 20년이든을 또 바라본다면 사실 그거는 모른다고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고 그 아파트를 앞으로 남은 삶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지나가다가 한 번쯤은 그 아파트를 볼 가능성이 나는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서 그 아파트를 봤을 때 속상할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. 후회할 것 같은 생각이 조금 들더라고. 뭐 지금 가격이랑 분명히 10년이건 20년이건 그 아파트의 가격은 내가 그 당시에 아무리 좋은 가격에 꼭지에서 팔았다고 하더라도 10년, 20년 후에 바라봤을 때 과연 잘했을까? 그건 사실 무조건 더 비싼 가격일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사실 들어서 그리고 그 아파트도